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입니다. 갈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 사업의 목적은 당초에 관리도의 예술섬을 조성을 해서 그 타 지역 못지않게 군산시의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공모에 참가한 업체가 왜 없나요? 아무래도 초창기이고 사업 준비 과정도 있고요. 그 조건이 지금 3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업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다각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 업체들 때문에 원인이 뭐고 또 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자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 토지가 그 군산 수협 프리테지가 74.7%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관광단지 사업을 하려면 토지의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만이 지금 관광단지 사업으로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조건이 수협하고 일단 토지 계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3천억 이상이 되려면 기본 계획을 지금 사업자 자체가 지금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하려면 최소 30억에서 40억 이상의 그 초기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각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시의회 간담회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를 하셨죠. 네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용역 기간이 2021년 11월 달에 시작해서요. 2022년 12월에 종료를 했는데 수행 기간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기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결론을 내둔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그 민간 투자 사업 방식보다는 그 관광단지 사업 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기본 우리가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8,800만 원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8,800에 대한 예산은 지금 낭비한 걸로는 아직 인식이 안 되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수협에 대해서 다시 그 토지 조건이나 매각 조건을 다시 한번 타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방면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재공고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초반에 사업이 제안되었을 때 우리 군산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추진을 했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에서 그 제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군산시는 중고차 수출 복합 단지도 민간 투자가 안 되어서 무산된 후 우리 군산 시민들은 실망도 많이 했지요.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갈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마저도 그렇고 또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무조건으로 환영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면 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저 3,3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최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단지 사업법에 의한 사업 인허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사업자 측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사업 의향서를 참가 의향서를 내면 참가 의향서를 냈다가 그 평가 과정에서 점수 이하가 나면은 그 탈락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의 기본 계획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당초에 참가 의향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기에는 그 준비 과정도 좀 일정이 좀 적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도 아마 그 관리도 섬 예술섬은 하나의 우리 시를 위해서 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토지나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재공모나 아니면 다른 사업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군산 시민의 실망을 주고 또 행복을 안겨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집행부의 본 의원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서 실망을 시켜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의원님, 저 8,800에 대한 용역비가 아직 이게 사업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아무튼 이 네. 의도는 8,800만 원에 대한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해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세 의원님. 네, 과장님 그 소룡동 설림길 도로개설 사업 관련해서 예.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소룡동 1383-26번지의 이제 폭이 6m에서 12m로 그리고 거리는 한 80m 정도를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발전소 특별위계 9억 보상비 그리고 이제 1억 9천은 철거비로 해서 특별조정 교금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22년 4월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공항로에서 성락교회까지 120m 구간은 마을길 확장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인근에 80m 부근이 좁아서 보행자 도로하고 이제 그 자동차 도로가 분리가 안 된 상태라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개설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 성광교회가 지금 중간에 그 토지가 지금 걸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교회 앞에까지 지금 그 확장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지금 수차례 지금 협의를 했는데요. 그 감정 평가 금액이 토지하고 그 건물가가 9억이 나왔습니다. 9억이 나왔는데 교육 측에서는 지금 뭐 건축비나 그런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아마 14억에서 15억을 지금 요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그 갭 차이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지금 그 집행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지금 아까 의원님 특별 조정 교부금을 말씀하셨잖아요. 1억 9천에 대한 것은 작년 말에 그 결산 추경으로 그 올라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해도 특별 조정 교부금은 건물 철거에 대한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보상을 할 때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양측에서 군산시도 그렇고 이제 토지주나 건물주가 감정 평가사를 그 추천을 해서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협의를 위한 이제 군산시 자체 감정이었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주하고 협의 없이 일단 자체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2인을 그 해서요. 산술평견 가격으로 지금 나온 가격. 그러면 지금 감정 평가로 해서 이제 평가
감정가가 나왔을 때 네네. 군산시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따른다라는 계약이나 이런 언급 없이 협의 없이 일단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4억을 요구하는 거고. 자 이제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기준에 관련해서 그 철거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기본 실시 설계나 보상 협의 같은 것이 지연이 됐다라는 것은 사정 행정 절차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 사정 행정 절차 하면 예비 타당성이나 중앙투자심사 쪽으로 말을 하는 거고 지금 기본 실시 설계 하다가 보상 협의가 이제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민원 발생 사유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전 행정 절차를 용도 변경 사용을 보면 사전 행정 절차 미행 같은 경우는 승인이 불가해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단지 민원 발생이나 법령 개정, 천재지변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쓸 수가 있어요, 예산을. 자, 그래서 지금 법리적인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사전에 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같이 이제 사유 기반 시설을 주로 하는 부서의 2월이나 부족 예산이 많다고 항상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좀 사전 작업을 하고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6조에 보면 조정교부금의 산정 배분 방법 그래서 이제 사항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 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철거 목적으로 특별 조정교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5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 조건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 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 사용에 보면 사전 행정 절차 미행을 해서 승인은 불가하지만 이 부분은 행정 절차 미행이 아니라 민원 발생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용도를 변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본 의원과 과장님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보상 문제 등 현장에서 사실은 그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지연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어쨌건 용도에 맞게 개통이 되고 개선이 돼야 도로로서 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주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고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 반납보다는 용도 변경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지평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좀 그 토지주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법리 검토해서 이번에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 의원님. 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운동장간 그 지금 도로 계획이 굴로 잡혀 있죠. 예, 예. 터널을 뚫는 걸로. 그 왜 진행이 안 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자꾸 질질질 끄시게 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6억 지금 있거든요. 올해 예산 예, 그래서 배정했어요? 지금, 예, 지금 그 월명 뭔 명목으로 배정? 홍소름장 뒤에 예. 위에서 그 산 절개지까지 지금 우선 그 원가 심사가 끝난 상태고요. 그 6억에서 7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1차원 지금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 착공 공사 비용으로 책정했어요. 예. 아마 그 부분 의원님들 그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 제일구 앞에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17,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 분산 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그 도로 부분이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예. 또 그리고 도로가 뚫림으로써 교통 체계가 또 균형이 잡히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의원님. 지곡동 산 137-1번지 외 그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에 부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의 5분 발언도 계셨고요. 시정 질문도 여러 차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국토부에서 저희가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사례가 많지가 않고 사전 행정 절차에 의해서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지자체에서 지금 판단해서 간단하게, 예, 판단 유보를 내렸고 예. 그다음 그래서 그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법제처 해석을 하려고 하더니 법제처에서는 그 사전에 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하기가 지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법제처에 질의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자문 변호사하고요, 전주에 있는 그 건설 전문 변호사, 서울에 있는 건설 전문 변호사 의견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었고요. 그 우리 시 자문 변호사 의견에는 이제 부과 대상을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이유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소급 금지 원칙을 내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안 맞는 얘기가 불이익 변경 금지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소송법상 원칙으로 인해서 어떤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는 중환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허가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또 판례도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2023 12월 12일 선고 2012도 7198 판결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 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환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벌금을 그 이전보다 더 약식 명령보다는 중하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형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고요. 본 의원은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유인데 내 이유를 몇 가지만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실이 11월 24일이거든요. 네, 24일이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건축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거든요. 근거가.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3도 3550에 보면은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과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돼 있죠. 자,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이제 우리시하고 유사한 경우입니다.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 신청 당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부처의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행정행위 이그 판례로 보면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 당시를 기준이다. 그럼 처분 당시가 어떤 거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판례로 보면은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고법 2015 11월 12일 날 2014 누 3337 판결에 보면은 부과 시점은 명확히 부과 시점은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전라북도 유권 해석은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이길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결이 최우선이거든요. 이게 판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예, 의원님 해주십시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 판례에 보면 그 관련 법상의 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후에라도 조건이 되면 그 판례에 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변호사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부과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금 2004년 올해입니다. 5월 6일 날 JTB 뉴스에 보니까 전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 군산 지역의 57.5%인 1,876가구라고 보도가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1,876가구인데 익산은 952가구거든요. 그러면 익산은 한 2배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것이 어떤 걸 지적했냐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의 잘못된 수립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군산시 전체적인 균형감을 갖고 어떤 인구의 어느 한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어느 한 지역으로 어떤 인구의 쏠림 현상, 인구의 어떤 이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도시계획 수립을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의원님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을 이번에 그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다각적으로 장래의 추정 인구나 환경이나 재해나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아파트가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 관리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군산의 어떤 아파트 미분양이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미분양이 많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세워서 이런 인구의 쏠림 현상, 어떤 이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경구 의원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여러 과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 해석으로 해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행정에서는 TF팀을 꾸리죠. 네, 그렇습니다. TF팀을 왜 꾸리는 거예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청암산 입구에 지금 잔디로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잔디에서 놀 수 있다고 봐요, 안 봐요? 잔디에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권장해요, 안 해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잔디에서 노는 것을요? 네. 그렇지가 않는데요. 잔디가 그 진딧물이나 진드기나 여러 가지 위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은 잔디에서 둥길고 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인식이 거기에서부터 틀리네요. 본의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대를 하나 자그마하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장기자랑하고 본인들이 배웠던 걸 연습하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구슬매 그 등산 축제라고 하고 있지요. 네, 네. 한 번 하는데 무대 설치하고 뭐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도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네, 네. 어차피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보니 거기에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평 정도는 주차장이 있으면 이거 허가 제한을 풀으려면 도시계획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기 위해서 TF팀 틀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고 딱 거절해서 딱 끊어버리면 되겠어요?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한 10평 정도 무대로 설치하려면 일단은 그 부분이 무대 설치가 가능한지 용도상으로 그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마다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게 어디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요? 아니요. 그 주차장에다가 어떤 시설을 일부 하기 위해서 네네. 한 10평 정도를 푼다던가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시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TF를 뿌려가지고 하는 일들조차 어렵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예. 도시계획과나 이런 게 물려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희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바로 그걸 협의해서 예, 예. TF팀을 꾸린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겠습니다. 요즘 회원몽 어린이의 축사 관계로 문제가 많이 있죠. 예, 예. 본 의원이 이거까지 시정질문까지 했죠. 예, 예. 근데 시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요지를 정말 당연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시장님은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과의 협조 공문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요지를 보냈더니 건축경관과에서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해당 부지는 2000년 11월 동식물 관련 시설 기허가 완료되어 이용 중인 시설의 화재에 따른 재축 사항으로 개발 행위 허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상에 여기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낼 때 회신을 할 때 적어도 여기다 이곳은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을 넣어서 적어도 보내야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과가 검토하고 해야 할 이런 사항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공문을 보내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이게 보냈더만요. 서류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럼 국장님 하면 지금 국장님 비서신 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문을 보낼 때는 적어도 그런 자기 과에서 어떤 제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제한구역이라고 한 건 왜 했겠어요? 인근 지역에 구민들이 밀접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가축 사육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정한 것은 누가 했냐?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기 허가가 나서 한다니까 화재로 해서 소멸된 사항을 적어도 각 부서에서 보내면은 그건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서 15일 만에 허가 나가게 해요. 검토 한 번 정도 해서 이런 거에서 검토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기회조차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시끄러워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축사는요 하면 임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실례는 축사를 하다가 다른 분한테 양도를 했어요. 이게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여기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당신 때에 이 축사장을 하라고 그랬지 1000마리 2000마리 불려가지고 이제 그걸 팔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 지역은 100년 200년 1000년 계속 축사장만 해야 되느냐. 안 된다. 주민들이 막아서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데서 축사를 시작할 때는 어려워서 하라고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환경이 뭐 다 바꿔졌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 안 된다고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에서는. 기 재축해가지고 여가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다른 과에서 할 망정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거 못 한다고 어떻게 통보 보냈어야죠. 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협의가 왔을 때 뭐 전체적으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니까 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법이나 그 자체를 협의하는 부서가 이제 환경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개발행위 허가 협의에 대한 사항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개발지이기 때문에 기개발지에 이제 축사가 있던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서 재축된 상황이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여기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자체는 이제 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협의가 안 됐다면 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지만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보시면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래. 그건 필요해요. 그래서 재축을 하더라도 이거 시장의 권한입니다. 안 해도 돼요. 시장이 명령해도 돼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얘기해요. 요거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명히 요거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입니다라고 해서 보냈어야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장 유치해서 법문 해석을 하나하나 시민을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지만 우리 국장님 같이 이것도 TF팀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엄밀히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주민을 위한 권한을 그렇게 하시고 TF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대로 주장하셔가지고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그 문제는 지금 뭐 지금도 적극적으로- 건축 경과과나 네. 환경과나 네.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장님께서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나종대 의원님. 자, 과장님. 진포 중에서 미장교관 폐철도 부지 확장 사업 계획에 대해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자, 폐철도 부지 철거가 언제 하셨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했습니다. 철거를 하셨죠? 네. 철거를 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그 위에 그 일반 석분을 지금 깔아놓은 상태고요. 석분을 깔은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폐철도 부지를 철거를 해서 풀이 많이 난다는 민원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저걸 해서 석분을 깔았죠. 예. 그러고 그래서 또 그래도 풀이 나니 야자 매트를 위에다 깔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도로가 확장 개업 사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단 그 노폭이 한 5에서 8m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 일정 구간이 지금 쌍방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자. 그래서 쌍방 교차가 안 된다는 것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면은 진포중학교에서 네. 저 세문항교회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아마 5.5나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차가 서로 양방 쌍방 교차를 하려면은 서 있어야 돼요. 한 분이 운전을 못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네. 그 정도로 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네. 그 철도 부지가 예전에 뭘로 사용을 한지 아세요? 그 부분 철도 부지가 아마 군수물자 날리는 예,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과장님 평생을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으셨냐면은 인도 없는 거리로 세상을 살으셨어요. 아세요? 네. 거기 인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순응하면서 살았어요. 예. 자, 철도가 없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기대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철도 없어질 때는 거기다 뭘 넣으신다고 그랬죠? 다방면으로 뭐그 식재나 도로 확보장이나 그런 것을 그냥 검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도로 좀 확보장하고 철도 부지기 때문에 군산시 땅은 아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구기주도 있고 철도청 부지도 있고 예. 그러니까 도로를 군산시에서 철도 부지 조금 사서 넓히고 그 안에 철도 부지는 인도도 만들고 옆에 나무 식재도 한다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벌써 1,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요. 저희가 2023년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 도로 변경 용역을 마쳤거든요. 그 후에 철도청, 철도공단 폐철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철도공단에 협의하는 과정이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요. 군산시 네. 도시계획과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상, 애로상 길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행로를 네. 예를 들면은 네. 그 전에는 설령 주민들이 민원이 없었어요. 제일 민원이 많은 건 뭐냐? 풀 때문에. 그래서 풀이 많기 때문에 철도에 차도로 다 다녔어요. 그래서 사고 난 경우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어떻게 대한민국 길이 인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거기는 사서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러고 차도로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적극적인 행정을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철도 부지 나라 거잖아. 예를 들면은 간에서 간으로 임대를 하던 우리가 도로를 조금 넓힌 것 같으면은 군산시에서 일부는 사야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많은 돈 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평생을 방치를 해놓으실 거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철도를 안 걷었을 때부터 안 걷을 때가 민원이 더 적어요. 걷어놓는다는 것은 군산시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응? 도시계획과에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확장. 지금 내년도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게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네. 허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을 직시하면서 와서 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그 2024년 11월 13일 날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철도공단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죠, 이제. 예. 예? 왜? 어떤 게 우선 시급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길 없는 도로는 집을 가려면 철도로밖에 지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우리 과장님도 그쪽 라인으로 지나가면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도에 사람들 있는 거 아니 차도에 사람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좀 위험하기는 위험하죠. 위험하기는 아니라 위험해요. 네. 차가 사람을 피하는 건가? 사람이 차를 피하는 건가? 그 정도로 스릴 있게 도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5m 도로에서 차를 양 교차를 하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왜? 준비가 지금은 돼 있잖아요.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철도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일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박광일 의원님. 예, 과장님. 저기 우리 공원 녹지 계획 조정 도에서 언제 한 번씩 하나요? 어떤 말씀인가요? 공원 녹지 그 군산시에 그 일정 그게 있잖아요. 평이 재정비 용역 예, 말씀하시는 예, 5년에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죠. 예. 언제 했어요, 최근에?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해서 도열에 지금 올리는 거죠. 예, 예. 저기 그 군여고 앞에 클래시움 네. 옆에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그걸 3년 전부터 거기에 등하교 시간에 혹시 한번 안 가봤죠? 옛날에 그 저희 자제가 예. 딸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 많이 어때요? 다녔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좀 복잡하죠. 거기 난리도 아니에요. 예.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원성이 자자하고 출퇴근 시간에 거기를 3년 전에 제가 그 소공원을 없애고 필요가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주차장 일부 만들고 거기를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차들이 교차할 수 있게 좀 만들자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과장님들 다 모시고 거기를 갔다가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도에서 그 지정을 할 때 올려가지고 바꿔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여지껏 그게 안 돼요.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럼 여기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뭔 사업을 하나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도로를 내든 뭐라든 계획정비를 다시 해서 해야 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또 그리고 이 중간에 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게 과장님이 바뀌어서 맨날 사업이 바뀌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내년까지가 가능해요? 예, 내년 연말까지 지금 재정비 용역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뭐 학생들도 위험한 그 통학길에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비 용역에 지금 그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복잡한데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공원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면은 놔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원이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전문 건설업 실태 조사 하셨죠? 예. 그 저기 실태 조사에서 말소가 된 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32건 정도 지금 등록 말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등록 말소가 됐으면 군산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업체마다 그 업종이 예. 뭐 업종을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다른 부분이 살아 있으면 입찰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건축 공사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소가 됐어. 근데 그 후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 이 가능해요? 실내 건축 부분이 아니고 다 그 다른 업종에 대한 자격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 입찰에 가능하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 임대 대여가 네,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대여로 돼 있어요. 우리가 조사했는데 네, 이런 부분 처분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 나름대로 등록 말소나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영업 정지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일을 한 사례가
지금 제가 보니까 2건 있어요. 예, 예. 2개 업체가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계약 부분이면요 저희가 해당 그걸 한번 확인 한번 예, 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 실태조사 할 때 우리 시로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우리 시 일을 할 수 있나요? 영업 정지요?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2회 맞았는데도 거의 매달 한 건씩 계약을 해서 일을 했어요. 본인 그 부분은 그 해당 과하고 저희가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다른 업종이 돼 있어서 입찰을 했는지 확인하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 위반했는데도 위반해서 영업정지 먹었는데도 뭐 2달에 한 번씩 계속 일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휴게 절차나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휴게과나 그런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관계 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예, 예. 다른 업체들이 동종의 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제보도 하고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예.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고영호 전무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권육상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으로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봉 의원님. 네,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증인 출석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우리 대표이사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페이퍼코리아의 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장 이전을 지금 저희가 2015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10월까지 해서 공장 이전을 저희는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저번에도 한번 그 의회에 오셔가지고 페이퍼코리아의 지금은 뭐 1단계고 2단계, 3단계까지 해야 되고 페이퍼코리아가 적자를 보지 않고 현상 유지할 때까지가 공장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상식적으로 공장 이전을 할 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너무 이렇게 모렴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표이사님, 저희가 그 페이퍼코리아 부지 18만 평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페이퍼코리아의 그때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부도 위기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였고 우리가 향토 기업을 살리고 군산시와 서로 상생 방안을 찾고자 페이퍼코리아를 이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전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중간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들 거기 회장님이랑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저희 군산시와 상생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하자. 왜 그러냐면 페이퍼코리아가 거기 경암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촌동 경암동 부지에 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취 때문에 굉장히 3, 40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물론 뭐 피해를 주고자 해서 준 건 아니겠죠. 선의의 피해입니다. 공장 옆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주민들에 대한 그 민원 해결 시에서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는 신문 용지가 굉장히 지금 인터넷이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신문 용지가 어떻게 보면 판매가 안 되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과정에 그렇다면 페이퍼코리아가 신문 용지로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우리 그 뭐 골판지라고 그러나요? 뭐 컵이나 이런 걸 만드는
저기로 업종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가 돼서 공단으로 산업단지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한 3만 평 정도, 2만 9천 평 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예.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이제 하고 공장 이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발 이익의 51%를 그러면 시에 예. 우리가 어차피 부도 날 거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경매로 날아가고 뭐 이 복잡한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개발 이익의 51%를 시에 기부를 하겠다 네. 해서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 이전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터무니없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50년 가까이 쓴 공장을 이전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손 대면 부서지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진행된 과정부터 네. 저는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건들면 이전할 수가 없다.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계 사는 것까지 우리가 그러면 공장 이전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양보를 했어요, 시에서.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약정 사항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이사님은 중간에 이제 오셨으니까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서류인 약정서나 이런 걸 보고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하신데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의원을 제가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예. 사실 저는 그 페이퍼 코리아 그 공장 이전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반대했냐면 거기에 이전하는 건 찬성을 했는데 거기다 롯데몰을 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상권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시에서 살아. 차라리 페이퍼 코리아 부지를 차라리 시에서 매입해라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희 산업단지로 페이퍼 코리아가 이전을 하게 되고 이 지역에 있는 공장 설비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를 해서 지금 업종이 변경이 됐잖아요. 신문지에서 우리 골판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생산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상 유지가 되고 지금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흑자 안 냅니까? 예, 아닙니다. 네. 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답변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양보를 했고 그때 또 페이퍼 코리아가 또 뭘 요구를 했냐면 청주에 있는 전주제지였던가요? 전주제지의 일부분까지 우리가 골판지 생산으로만 이걸 끌고 가기 또 어려움이 있으니 청주에 있는 전주제지의 일부 공장을 인수해서 신문지도 생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공장 이전으로 봐야 되냐라고 그때 그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백보 양보를 해서 청주 공장까지 자 제지를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양보를 했다고 치더라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페이퍼 코리아를 살리고자 애를 쓴 거예요. 부산시에서도. 그리고 그 사업 초기에는 저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이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정서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큰 틀에서만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기억하기로는 페이퍼 코리아 그 회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양심적인 분이셨고 그래서 군산시와 최대한 내 이익만 찾지 않고 군산시와 같이 상생을 해서 최대한 이익을 내서 군산 시민들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이 거기 있으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군산 시민한테 뭔가 좀 돌려주고 싶다는 그런 고귀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회사가 부도 나면서 뭐 지금 유암코죠? 유암코라고 그러나요? 예. 유암코에서 인수를 이제 했지만 그때 그 회장님은 그래서 저희가 그 회장님의 양심을 믿고 그분을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세부 내약서 이 내용이 협약서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분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페이퍼 코리아의 이전은 지금 현재 옮긴 건 지금 얼마 들어서 1934억 들어갔죠, 저쪽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934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1934억을 이전하는 걸 했는데 지금 그건 대표이사님은 그건 1단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단계, 3단계가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가 쉬운 얘기로 정상화돼서 흑자를 많이 남길 때까지가 공정 이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상화. 예. 그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도나는 회사를 저희 향토기업을 살려보려고 예. 저희는 최대한 페이퍼코리아 상생방을 하려고 공장 이전 그 고물 옮기도 못하는 공장 설비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장 새로운 기계로 사는 것까지도 저희가 양보를 했어요, 시에서. 근데 거길 1단계라고 2단계, 3단계 하고 정상화까지가 하면 이건 대한민국에 이런 억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대표이사님 그게 억지가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 답변해 기회를 보세요.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해를 했다면 공사가 2023년에 완료된다고 하고 유암코가 부도 위기에 2017년 7월 말경에 300원의 원리금이 못 막아서 전 주주가 부도 위기에 자신이 주주로 있는 유암코 14% 지분을 갖고 있는 유암코에다가 산업은행이 SOS를 쳤고 그걸 메꿔주고 회계법인에 3개월 걸쳐서 실사를 거친 결과가 이 부동산 자체의 개발을 통해서 공장을 옮기게 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유암코라는 구조조정 민간 베이스의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 그대로라면 약정 문안의 해석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군산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약정 문안 첫째, 공장 이전이라 하면 이쪽에 있는 기계기구, 건축, 구축물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추가 협약상에는 최초 공장 이전을 하면 한 라인을 옮기는 것이라 25차에 걸쳐서 공추위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 18명의 공추위 회의를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페이퍼코리아가 부동산 개발에서 영위할 회사가 아니니 제조업으로서 존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었지 안 그러면 전 주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만에 저도 대구에 있는 회사에 정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유암코가 전주 한국제재에 매각된 회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회사를 인수할 건가 말 건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여기 보내서 검토를 하고 보고서까지 올렸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서를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 공추에서 할 때 여기에 몇만 톤이냐면 31만 톤입니다. 원래 3개 라인입니다. 그 중에 한 라인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새 기계를 해야 되냐 이게 대부분 25년에서 50년 된 기계입니다. 이 기계기구를 그대로 옮겨서 신문용지를 만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신기하게도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정 문안만 가지고 법률 의견을 받을 때는 율사들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옮긴 것이 원래 크라프지를 2010년 전 주주가 3호기 7만 톤 연산 7만 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성 있는 제품을 못 만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억지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2호기를 옮겨 가지고 2호기가 15만 톤입니다. 그래서 15만 톤을 옮겨서 공추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30만 톤의 기도는 했기 때문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주제지가 갖고 있는 청주 공장에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전 주주가 OEM 방식으로 여기를 문을 닫으니까 신문용지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최초 기업이고
올해가 80주년 된 회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OEM 방식으로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그 회사는 설립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지를 못했습니다. 전주페이퍼에서. 그래서 유암코가 그걸 보고 와서 봤을 때 이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하자 해서 유암코가 400억을 들여서 그걸 부분을 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페이퍼코리아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암코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암코는 나중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유암코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페이퍼 코리아하고 그때 입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페이퍼 코리아가 신문 용지를 생산해봤자 팔리질 않는 실정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한라재지 뭐 전주재지 그다음에 여기 페이퍼 코리아 여러 회사들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신문 용지가 과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열악한 시설이 쉽게 페이퍼 코리아였단 말이에요. 기계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때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 이걸 우리 향토기업을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군산시하고 페이퍼 코리아하고 처음 협상을 했던 내용을 지금 대표이사님은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암코는 어찌됐거나 지금 다른 지한건설인 거다 팔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페이퍼 코리아를 지금 매각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실사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실사 중이시잖아요. 자, 어찌됐거나 유암코는 여기서 팔고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암코의 목적이 미션이 그러니까 투자 회사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했던 예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신문 용지를 아까 우리 30만 톤을 생산한다고 그 30만 톤을 팔 수가 있습니까? 신문 용지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대 신문용지는 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럼 페이퍼 코리아에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한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자 자세히 보세요. 대표이사님. 페이퍼 코리아 18만 평이 공장 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상업용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땅 가격이 오른 거지. 그때 공장 부지로 있을 때 땅 가격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향토기업 진짜 살려보려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그 용지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땅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때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미안하지만 군산 시내 그때 롯데몰을 끌고 왔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대박이 터질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그냥 아파트만 지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분양도 장담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거나 군산 시민들이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향토기업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서로가 억지를 쓰면 한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 이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갖다 옮겨봤자 그 쓰레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군산시 그러면 페이퍼 코리아도 살아야 되니까 골판지를 만드는 걸로 해라. 이게 협상 내용 중간중간에 협상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정을 그날했으면 저희가 모두 당신들 신문용지 생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린 신문용지 생산하는 것만 인정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을 이전 전에 생산하던 품목을 생산을 해야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장 이전이 그렇잖아요, 대표이사님. 참 어렵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요구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그만 하시더니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페이퍼 코리아하고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인식이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정상 과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변호사 그 자문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자문을 구하는데 전혀 상반된 돈 주는 쪽의 입장에 맞게끔 지금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시에서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들 입장하고 쉽게 얘기하면 페이퍼코리아에서 변호사 사소하는 건 완전히 100% 달라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적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하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6블럭이잖아요. A1, 2, 3, 4, 5, 6까지 6블럭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5블럭까지는 이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끝냈어요. 예. 100% 분양이 됐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6블럭만 지금 이제 다시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아파트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데 아파트의 수익률이 대부분 몇 프로입니까? 대부분 몇 프로 봐요? 제가 듣기로는 한 7, 8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100억에서 한 130, 4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그 사업 손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1블럭 같은 경우는 수입 합계가 1930억이에요. 그죠? 근데 지출 합계가 1920억이에요. 그래서 14억밖에 순이익이 안 났다라고 돼 있고 2블럭은 총 수입 합계가 3,259억이에요. 근데 지출이 3,330억이라 마이너스 73억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파트를 쳐서 100% 분양을 다 끝냈고 군산에서 분양 상한가까지 최대로 높여준 아파트가 적자를 봤다고 여기다가 써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의원님 지금 11페이지 상단 부분 말씀하시죠? 지금 저기 9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네. 9페이지. 그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요. 11페이지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공시된 정산 가격 A1이 14억 4,700만 원. 예예. 그다음에 A2가 마이너스 73억 정도 되는데요. 밑에 보면 사실상 사업 수익이 10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A2가 135억인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 확인을.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낸 자료고 이 뒷자료는 누가 낸 자료입니까? 똑같은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좀 수치가 의아해서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해서 왜 마이너스냐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당초에 지금 당초에는 그 공장 부지에 있었고 또 습지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예예. 그 후에 이제 기반 시설이나 상하수 시설 뭐 도시가스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공원도 들어갔고 기반 시설 부담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마이너스 73억이 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2023년도 6월달에 중간정산 부분을 할 때 사실상 사업 수익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의 자료를 내 가지고 마치 이게 적자 본 것처럼 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이 어떻게 적자를 보고 한다고 이 자료를 내는지 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볼 때는 지금 사실상 사업 수익이 A1 블럭은 그 저기 100억 정도, 그죠? 105억 정도. 그다음에 A2 블럭은 135억 정도를 지금 이익을 봤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계법인에 정확히 나온 겁니까? 나온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정확한 평가한 금액이냐고요? 그때 당시 중간정산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 부분을 시도 인정하고 페이퍼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번에 중간정산하면서 세금까지 완료된 당해 세금까지 완료된 1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한 거는 양회계법인이 확실하게 내용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기 대표이사님 5단계에 대한 부분은 예, 아직 안 나왔죠. 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사업 수익을 A1 블럭은 지금 105억으로 보시고
A2 블럭은 135억으로 보시는 거예요? 회사 입장은? 제가 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전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를 했고 또 제가 회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전 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회장님께 드려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봉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부도난란한데 시에서 특혜를 줘서 한 거다. 그거는 시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거는 2014년이고 아니 전무님 지금 제 발언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지금 계속 저기 메모지가 날라오는데 자 제가 지금 여쭤본 것만 말씀을 좀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A2 블록의 제일 먼저 했던 프로지오입니다. 그때 회사나 이 돈이 없어서 대우건설의 공사비에다가 기반시설비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찌됐거나 예. 지금 이 사실상 사업 수익을 A1 블럭은 105억을 인정하시냐고 지금 물어봤고 A2 블럭은 135억을 인정하시냐고만 물어봤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기반 시설비나 그걸 빼면은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A1, 2가 정산이 끝나면 3, 4, 5는 이미 다 분양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건 중간 정산은 언제 정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산이 중간 정산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협약상에.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2019년대 중간 정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선에 공문이 왔고 협의를 해서 중간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중간 정산의 내용이 당해 세금이 단계별로 했는 당해 세금이 완료된 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중간선에 언제 제가 되냐고 말씀을 그 말씀은 6단계까지 정산이라는 거는 원래가 다 완료되고 6단계뿐만 아니고 중앙블록까지 완료된 뒤에 정산이 되는 게 확실한데. 자, 대표이사님. 그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 수익 빼기 저기 건설에 들어간 부분을 빼면 저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마지막에 다 6블럭까지 끝나면 정산을 하는 걸로 시로 되는 걸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 A1 블럭, 2 블럭까지는 아까 그 이익 금액에 대해서 저기를 했잖아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 4, 5도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산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까 자, 대표이사님 제가 증인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온다고 해놓고 와서 지금 계속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답변하신 내용이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세요. 대표이사님. 네? 그래서 대표이사님 증인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감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님의 그 궤변을 듣고 있을 저희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표에서 참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윤신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송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신혜 의원입니다. 1930년대에 북선제지 화학공업 펄프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페이퍼 코리아까지 군산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지 산업의 역사를 상징했던 페이퍼 코리아와 우리 군산시 간의 문제 쟁점이 무엇인지 국장님, 공장 이전 관련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협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간단하게. 협약 자체는 이전하는 걸로 협약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전을 통해서 나중에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 구조를 갖다가 이제 시가 51% 갖는다는 걸로 협약이 된 겁니다. 간단하네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면
공장 이전 관련해서 약정서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네. 회의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겠지요?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작성이 된 겁니다. 검토하고. 자,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약정 문안에 대해서 그대로 회사를 옮긴 거다. 25차에 걸쳐서 공초회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정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잠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2014년 7월 29일자 미래신문입니다. 군산시하고 페이퍼코리아의 공장 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운영위원회가 2013년 4월 17일에 열렸고 해당 회의에서 페이퍼코리아는 산단 이전을 위해서 현재 가동 중인 20여 년 된 소각로, 즉 공장 3기를 최신식 소각로 1기로 감축하고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을 밀폐형으로 보완키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런 대안을 받아들여 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 내용이라 확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공장 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 2014년 7월 29일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예요. 그리고 공장 이전 등에 관한 변경 약정서 2015년 4월 3일 이것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전부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가득.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발언으로도 페이퍼코리아는 20년 된 소각로 3기를 최신식 1기로 감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고요. 당시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페이퍼코리아 회사 측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히 상위 간에 동의한 상태인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예. 상호간에 뭐 협상이 맺어졌다면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공장 이전이랄지 또는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아까도 수차례 그 한경봉 의원님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대표님 말씀이 아무튼 그 사업 주체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 군산시 의원님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조금이라도 그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공정성 있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뭐 그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 정산 과정에 있어서 뭐 추진위원회도 다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협약서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튼 투명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마무리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추진위원회 위촉을 군산시가 했어요. 그 당시 약정서 만들 때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그 관련 자료 갖고 있습니까? 회의록? 없지요. 찾아주세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회의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산시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일 경우에 영구로 보존할 수 있다예요. 이렇게 가장 큰 이슈가 된 해당 자료가 보존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한번 서류 검토해서요. 적극적으로 발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북선제지 시작했고요. 1950년대니까 고려제지로 가고 세대제지 그리고 세풍제지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까지 우리나라 신문용지 생산업자의 생산 능력을 1위로 가져갔던 회사예요. 또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제지 회사가요. 일본밖에 없었어요. 일본보다 우리나라 이 세풍이 더 컸다라는 사실 자료에 보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풍이 군산시에 많은 발전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군산시에 어찌 보면 최고의 대장동 사업이다. 이런 말들을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떤 시민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옛날 군산 내항은 우어, 뱅어, 실치, 황복 굉장히 유명했는데 알코올 공장 그리고 세대제지의 폐수 때문에 뱅어가 폐사한 뒤로 멸종되었다고 그리고 등이 굽은 우어가 나와서 뉴스도 나오고 지금은 뱅어포의 뱅어는 실치가 돼버리고 미꾸라지보다 약간 큰 뱅어가 맑은 해장국으로 나오고 있다. 그때 내항의 고급 어종과 그 가치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때가 살기 좋았어. 풍족하고 다들 행복했지. 제지공장. 예전엔 폐수로 물고기를 다 죽이더니 내항을 망치고 최근엔 냄새로 시민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먹튀로. 자, 물론 회사 측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억울함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군산시에서 약정한 대로 약정서가 왜 있습니까? 약정서 작성한 것도 보니까 매우 의견이 불문하더군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 파트가 안 될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제지가 다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군산시에서는 페이퍼코리아를 어쨌거나 살려냈고 우리 군산시에 언제까지 이 회사가 좋은 회사로 기억에 남는 그리고 군산시에 약정한 대로 모든 이득금이 서로 균등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은식 의원님. 네, 대표이사님. 네, 페이퍼코리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은식 의원입니다. 네, 먼저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 수상 최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역구원으로서. 자, 나는 오늘 대표이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요. 개변도 아니고 이거 뭐 논리도 안 맞고. 자, 묻겠습니다.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자, 조촌동에 3호기가 있었죠, 공장이. 예. 3호기 중에서 1호기, 2호기, 3호기 중에서 2호기는 이전이 완료가 됐죠. 아니, 이전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 호기 오늘 그러니까 1호기, 2호기, 3호기를 구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넘버 2 예. 2호기는 이전이 완료가 됐죠. 예, 이전 2호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호기가 이전이 완료가 됐죠. 예. 자, 그럼 1호기와 3호기가 남아 있죠. 예. 그거 매각됐죠. 예. 그러면 매각됐으면 이전이 설비가 매각됐으니까 이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묻는 답변은 되시나니까. 저는 그렇게 약정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상 내 얘기한다니까요. 예, 자, 예. 그러니까 설비를 매각을 해버렸으면은 우리가 공장 이거 지금 법원에서 판단이 자 이전했기 때문에 매각했으니까 이전이 불가능하죠. 예. 두 번째, 자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 총 생산된 규모가 31톤이었죠. 31만 톤 연산. 예, 31만 톤. 자, 그럼 2호기가 이전돼서 생산한 양이 지금 15만 톤이죠. 예. 자, 그러면 2호기가 이전됐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럼 1호기가 10만 톤, 2호기가 12만 톤, 3호기가 9만 톤. 그래서 31만 톤이에요. 예. 그렇죠? 예.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예, 각각. 자, 예. 그러면은 1호기 10만 톤, 3호기 9만 톤은 설비를 매각을 했으니까 이전이 안 되니까 그럼 2호기가 12만 톤이었죠. 예.
그러면 지금 12만 톤 설비가 15만 톤 늘어났어요. 예,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공장이 다 끝난 거죠. 뭐가 지금 공장이 이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약정서 문안을 약정서가 그러니까 공장 이전이라 하면은 아니 제 설명을 좀 예. 좀 들어주시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을 아까 의원님 저 여성 의원님 제가 전함을 잘 몰라서 했는데 어쨌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가 전 주주가 옮겨서 그냥 스크랩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살려고 했죠.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증권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내가 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 당기 순이익이 2000년대는 2억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작년 23년대 152억이었습니다. 예. 그럼 당기 순이익이 늘었죠. 예. 그럼 당기 순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매출액은 2000년은 4,841억이었고 계속 감소합니다. 2022년도까지는 4천억대였어요. 예. 작년 2023년도에는 3,621억으로 줄었어요. 예. 매출액을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 또 하나요. 자, 부채 비율을 보니까 21년도는 744.7%였어요. 그 다음에 22년은 524.4%였어요. 23년도는 20%예요. 순부채 비율이. 그리고 자본을 보니까 2000년도는 281억이었어요. 21년도는 454억, 22년도는 616억, 23년도에는 2,953억이 돼요. 예. 그 답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또 개번 늘어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자 내가 요약을 할게요. 이 근거에서 매출액은 줄었죠. 예. 이 자료가 예. 증권사에서 지금 방금 내가 메모를 한 자료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증권사에서 잘못된 정보라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개 정보사를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은 자료예요. 공시 자료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은 매출액은 줄는데 당기순이익이나 부채 비율이나 모든 건 다 양호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까지. 그게 왜 그래 됐는지를 설명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이 당기 순이익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들어오는 배당이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업이익이 처음에 왔을 때 150억, 100억씩 손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동안 고생을 해서 진짜 직원들 죽도록 고생을 해서 이 3년 차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냐면 9억이 났습니다. 4년 차에. 5년 차에 36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작년에 130억 나자 주주가 싱글 B가 주는 차입을 제가 명색이 은행인데 차입을 안 해주니까 투기 등급을 해서 주주가 9월 10일 날 유상증자를 차입을 갚으면서 지분율이 8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0%씩 넘다가 몇 프로 됐냐면 지금 60% 수준에 떨어져서 지금 20%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비응도 공장을 담보로 600억을 최초로 차입을 할 수 있었고 그걸로 차입금을 또 기존 차입 높은 이자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찌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재무제표를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지금 분석을 못 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내 잘못이에요. 예, 예. 그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온 자료 가지고 지금 개락적으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저촌동에 있는 공장 이전을 해서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인해서 페이퍼콜은 굉장한 이익이 증가됐다는 것을 하나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2호기가 12만 톤이었는데 여기 생산 규모가 한 개 2호기만 이전을 했는데 15만 톤을 했으면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얘기는 전부 다 개변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또 그 페이퍼코리아는 억지란 얘기가 왜 되냐면은 자 2000년도에 학교 이전 때문에 그 지구 단위 변경을 협상을 했었죠. 얘기가 많이 오갔었죠. 그때 안 계시면 모르겠어요. 저 우리 고영호 전무님.
있었죠? 뭐 학교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예, 많이 바꿔서 학교 용지를 감소하라는, 왜냐하면 인구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 예, 그래서 학교 용지를 감소하는데, 감소만큼 그때도 페이퍼 코리아에서는 학교 용지가 감소한 만큼은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거기서는 뭐 다른 그 주택용지 내지는 이제 그 사업성에 저하가 되지 않는 용도 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감소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250세대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부분들을 페이퍼 코리아에서는 그냥 자기들 유리한 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논리도 좀 명확하니 누구나 들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한목적 있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이유가 어떤 거예요? 네, 그 저희가 뭐 그렇게 요구한다 해서 시에서 들어줄 일도 천부당 만부당 하고요. 저희는 저희 당초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4억을 이전 비용으로 쓰자는 것 중에 지가 차익하고 사업이익이 한 1,5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리를 하면 발언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인해서 페이퍼코리아는 엄청난 이익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1호기, 3호기는 매각이 돼서 설비를 매각을 해서 이전을 불가능한 부분이고, 2호기는 이전을 완료가 됐는데, 이전 전에는 조천동이 있을 때는 12만 톤이었는데 비흥도로 옮겨서 이동해서 이전해서 생산 규모는 15만 톤이라는 얘기요. 그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나머지 부분들은 그 페이퍼코리아에서 억지랑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이걸 법정에 가서 판사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향토기업이고 우리 여기 동료원이 얘기하시더군요. 올해 딱 2024년 공장 그 건축한 연도로 보면 딱 90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90년 되는 기업이 없어요. 그 어려울 때 우리 군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좀 숙고하셔서 시와 법정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 의원님. 첫째는 이 문제는 우리 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신혜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했지만 이 사업은 하루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고, 아까 한경봉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때는 분양성이 어렵고 많은 민원이 냄새로 인해서 쇄도했고 또 도시가 팽창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채를 또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또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또 인정해 주는 분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윤신혜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되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혜 의혹의 문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부채도 많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놈을 현실적으로 상업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또 넓은 범위를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채무라든가 이런 걸 정산하려다 보면 상업부지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상업부지를 더 넓혀주는 그런 부분 중에 특혜 의혹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하는 것 중에 그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지금 대안이 되는 것이 51대 49 수익이 남으면 이것이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걸 객관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 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발생되는 일입니다. 하다 보면 망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흥할 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거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놓고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당시에 관한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협약서라든가 계약서 하나도 챙겨오지 않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앞서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정말 통탄할 일들입니다. 군산이 재난 고용 위기 지역으로 떨어졌을 때 군산형 일자리 수출 복합단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걸 받았어도 하나 성공하지 못한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결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서 있는 현실에 오늘 또 이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서에서부터 구체적인 이 사업의 수익관계 한계까지도 전부 다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이 상황이 왔다면 그나마 이런 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때도 그런 특혜 의혹들이 지금 와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의심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놨다면 페이퍼 코리아도 향토 기업으로서 이 자리에 명예롭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는 시로서 이 일을 잘 처음으로서 향토 페이퍼 코리아나 우리 시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대안을 내놨다고 시민들로부터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분명히 그때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전북대 병원도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페이퍼 코리아 부지를 우리가 51대 49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지금은 서로 어려운 입장이니까 서로 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한계를 해서 전북대 병원을 거기다가 유치하고 그 분양성을 높여서 페이퍼 코리아도 인하고 우리 군산시도 빨리 전북대 병원이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바람까지도 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뭐 하나 제대로 협약서 문제뿐만 아니라 51대 49의 한계성도 정확하게 체계를 해놓지 않은 현실이 오늘의 아픔입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정산할 부분은 서로 협약이 안 되고 해결하기가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재판으로 가서 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치인 바짝 차려서 명확하게 페이퍼 코리아와 우리 군산시가 협약할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대로 기재하고 협업하고 논의하고 해서 완만하게 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네.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우리 군산을 이끌어가야 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번 현안 업무보고 당시에 학교 시설 용지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중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일부분 지금 남은 자녀 구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 용지를 당초 2019년에 교육부의 의견을 들으면 그 지금 당초에는 유치원 2개, 그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교육부 의견을 그 승인을 받아야만이 학교 신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 교육부 중앙투자 심의를 받을 때 그때 조건이 학교 5개를 그 2개를 줄여라. 초등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하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령 인구가 급격히 15%에서 20%까지 학생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 하나 신설하는데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시가지나 다른 시군이나 지금 자녀 학급이나 폐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새로운 택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학교 하나 짓는데 교육부에서 잘 승인이 안 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지금 전달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학교 5개에서 2개로 하고 중학교 하나 지금 그 신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2019년도부터 2023년 9월까지 4차례에 거쳐서 교육부를 거쳐서 그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의견을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에 대한 부분만은 시에서 충분히 그 교육청 의견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교육부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육청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하나하나 할 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의원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코리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선 어쨌든 그쪽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어쨌든 학교가 확장하고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학교에서 근거리 학교가 필요하다고 교육계에서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퍼코리아 대표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또 향토 회사지 않습니까? 향토라는 그 이름을 묻혀버리지 말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그 협상 과정에서도 마음속에 그런 의중들을 섞어서 미래지향적인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구 의원님. 네. 권육상 대표 이사님,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도 페이퍼코리아가 뻔뻔하기가 짝이 없다.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생각은 전혀 갖질 않아요. 구영호 전무님, 몇 년도에 이걸 시작했습니까?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때 권익상 대표이사님은 몇 년도에 계셨어요? 2018년도
8년도죠? 1월 29일부터 그 전에 이루어진 건 전혀 모르겠구만요. 예, 보고만 들었겠구만요. 예. 우리 시민의 저 정서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 동료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대표이사님은 우리 시민의 정서를 전혀 잊지 않고 그리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오지구만 우리 저 동료원이 기변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 부영훈 전무님, 네. 제가 그 당시에 페퍼코리아에 갔을 때 네.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해서 방문했어요. 예, 특위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거기 가서 보니 폐수 처리장을 오픈형으로 해놨어요. 예. 적어도 밀집돼 있고 그러면 도움으로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도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개입적으로 주민들을 갖다가 고통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이걸 빨리 이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둔하게 생긴 위험한 이 회사를 살려봐야겠다고 이런 마음에서 개입적으로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아주 기억납니다. 나쁜 사람들이 지금 페퍼코리아에 계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적어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으로는 해놓고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를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살고 있는 회사 분들 독려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뿐이겠어요? 저희가 반대했었어요. 특혜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에 시민들을 양분시킨 데가 우리 페이퍼코리아예요. 상인들의 양분을 시켰어요. 시민들의 양분시켰어요. 대한민국에서 노태모를 오라고 찬반이 갈라진 데가 우리 군산이에요. 어찌됐니? 다른 데는 오지 말라고 다 반대했어요. 근데 여기는 찬성 반대가 갈라져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페이퍼코리아가 여기 우리 군산에 상인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공동화 현상까지 이렇게 가면서까지 거기를 갖다가 살려서 우리 군산에 도움이 될까 하고 했는데 이제는 계약서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저 대표이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 안 했고 뭐 이거 허단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업의 입장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 있는 것이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울분이 터지네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에 얼마나 많은 이게 군산이 51% 세풍 페이퍼코리아가 49%라고 하는 것은요. 100%를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다 놓고 가도 괜찮아요. 왜 그냥 회사가 부둔하는 거, 그 어려운 거 사업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라고 롯데물까지 찬반으로 해가지고 승인해 줬고 이 정도 됐으면요. 저도 기업이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 조금 말씀에 아니요 발언 중지하세요. 네, 기회를 좀 발언 주시겠- 중지하세요. 자,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권유산 대표님, 고영호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